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 교수입니다. 30년 가까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근육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근육을 지키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있지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다리가 가늘어진 것 같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면서 난간을 잡게 된다면 단순히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줄어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근육 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 감소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저장 창고이자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거나 감염이 생겼을 때 몸은 이 저장된 단백질을 꺼내서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 사용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회복이 느려지고 작은 병에도 쉽게 기력이 떨어지게 되지요. 또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이 낮고 면역력도 강합니다. 문제는 이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0.5% 정도 근육이 줄어들고 50세 이후에는 1%씩, 70세 이후에는 3% 가까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70세에서 80세 사이 10년 동안만 봐도 근육이 30%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단순히 근육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인 근력은 근육량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30% 줄면 실제 힘은 두세 배 이상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장바구니를 조금만 들어도 중간에 쉬어야 하며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두세 번 힘을 줘야 합니다. 결국 집 밖 활동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근육은 더 빨리 소멸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결국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3배 이상 올라가고 침상 생활로 이어지며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돈을 은행에 모아두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지듯 근육도 쌓아두지 않으면 노년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노인의학회에서도 근육 감소증을 노년기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기운이 없지 하고 넘기시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 반면 다시 늘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이 과정을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일상 속에서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된 경험과 여러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계단을 오르며 난간을 찾던 손길이 다시 자유로워지고 횡단보도를 여유 있게 건너며 일상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지킬 수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근육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라고 하면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팔 힘, 다리 힘,
무거운 물건을 드는 힘을 만드는 것이 근육이라고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근육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밀 창고이자 보호막 같은 존재입니다. 첫째, 근육은 단백질의 저장 창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먹으면 일부는 바로 쓰이고 나머지는 근육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몸에 큰 스트레스가 오거나 감염, 수술 같은 상황이 생기면 근육 속 단백질이 꺼내져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지요. 근육이 충분한 분들은 큰 수술을 해도 회복이 빠르지만 근육이 부족한 분들은 같은 수술을 받아도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의 숨은 역할입니다. 둘째,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흔히 혈당 관리는 췌장과 인슐린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소비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충분해야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흡수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하지만 근육이 적으면 혈당이 쉽게 치솟고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학회 연구에서도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당뇨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근육은 면역력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단백질과 호르몬은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어 감염에 취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의 감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유지되는 분들은 독감이나 폐렴 같은 감염병이 와도 더 가볍게 지나가고 회복 속도도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근육은 뼈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뼈와 근육은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는데 근육이 줄면 뼈에도 자극이 덜 가고 결국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유지되면 뼈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전달돼서 뼈 밀도까지 지킬 수 있지요. 그래서 최근 노인의학회에서는 근육과 뼈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팀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에너지 공장입니다. 근육은 포도당과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이 과정에서 기초 대사량이 유지됩니다. 근육이 많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고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쉽게 찌고 피로가 심해지며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즉, 근육은 단순히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은행이자 면역의 요새, 그리고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비밀 자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야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후부터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사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만 실천하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을 넘어서 당뇨를 예방하고 면역을 높이며 뼈와 장기를 지켜주는 종합적인 건강 효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계단을 오를 때, 시장을 다닐 때, 손주들과 놀아줄 때 필요한 힘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근육에서 비롯된 건강 자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겉모습이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거울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부터는 해마다 약 0.5%씩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체감이 잘 되지 않아 나는 여전히 괜찮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속도가 빨라져 매년 1%씩 감소하지요.
더 심각한 것은 70세 이후입니다. 이때는 근육이 해마다 2에서 3%씩 급격히 줄어듭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70세에서 80세 사이 10년 동안 근육이 30% 가까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살이 조금 빠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보다 근력이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육량이 30% 줄면 실제 힘은 두세 배 이상 약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엔진 크기는 조금 줄었는데 그 엔진이 내는 힘은 반토막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두세 층 계단을 단숨에 올라가던 분도 근육이 줄어들면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장바구니를 들다가 중간에 내려놓아야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두세 번 힘을 줘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가 끝날까봐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외출을 꺼리게 되고 활동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순간 근육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학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후 활동이 적은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활동적인 분들에 비해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반대로 꾸준히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챙겨 드신 분들은 근육 감소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근육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떨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수록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또 뼈와 관절에도 부담이 늘어나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는 힘이 떨어지면 외출이 줄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고립과 우울감까지 동반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약해지면 결국 낙상이나 골절로 이어지고 침상 생활로 들어가면서 건강 수명이 단축됩니다. 여러분, 근육이 줄어드는 과정은 마치 은행에 저금해 둔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쓰기만 하고 더 이상 벌어들이지 못하면 금세 생활이 어려워지지요. 근육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줄어들 뿐인데 활동이 줄면 더 빠르게 소진됩니다. 결국 남아있는 건강 자산이 바닥나는 순간 일상은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일정 부분은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후에도 단백질 식단을 지키고 근력 운동을 실천하면서 계단을 거뜬히 오르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희 진료실에서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 이제는 횡단보도를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여유 있게 건너야 하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조금씩 관리하는 습관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교수님, 근육을 지키려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벽돌처럼 재료가 있어야 쌓일 수 있는데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벽돌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벽돌공이 열심히 일해도 벽을 쌓을 수 없는 것처럼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은 벽을 쌓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벽을 채우는 벽돌은 단백질이 담당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도 근육으로 잘 흡수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효율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는 시니어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이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에서 90g은 드셔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매일 계란 2개씩 먹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계란 2개에는 단백질이 12g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6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하는 것이지요. 60kg인 분이 단백질을 계란으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최소한 12개를 드셔야 합니다. 상상만 해도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 안에서도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야 근육이 합성됩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류신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콩, 두부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류신을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세 끼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하루 한 번 몰아서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다 생기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분배해 25에서 30g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와 삶은 달걀,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반찬, 저녁에는 국이나 찌개에 북어 계란을 넣어 드시면 하루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또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것이 흡수에 유리합니다. 활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할 때 현미밥이나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이 곁들여지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더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은 줄이고 단백질만 먹어야지 하는 방식보다는 소량의 좋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도 소화 잘 되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크게 굽는 것보다는 잘게 다져서 조리하거나 건어물은 충분히 불려서 국으로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찜, 조림, 죽처럼 부드럽게 조리하면 소화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과 단백질의 시너지입니다. 근육은 자극이 있어야 커집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커집니다. 이때 필요한 재료가 단백질이죠. 운동을 하고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은 황금 시간대라고도 부릅니다. 정리하자면 근육을 지키는 핵심은 운동은 신호, 단백질은 재료라는 점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반쪽에 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 철저히, 더 꾸준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노년에도 당당히 걷고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아셨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는 음식들 가운데서도 단백질이 가득 들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양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보물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북어채입니다. 흔히 술안주나 간단한 국거리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북어채는 단백질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g에 무려 77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 1개가 6g이니 그 12배가 넘는 셈이지요. 북어채는 지방은 적고 단백질이 농축돼 있어 근육 합성에 매우 유리합니다. 게다가 류신이라는 중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염장을 하지 않은 제품이라 나트륨 걱정도 적습니다.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북어국을 끓여 드시면 속이 편하고 단백질도 든든히 보충됩니다.
이때 달걀을 함께 풀어 넣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간단히 무쳐 드셔도 좋고 두부나 채소와 곁들여 간식처럼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 가루입니다.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은 원래도 좋지만 가루 형태로 먹으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100g에 35에서 4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청국장 가루의 장점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또 철분, 칼슘, 비타민 K까지 들어 있어 뼈와 혈액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활용법도 간단합니다. 뜨거운 국물에 마지막에 넣거나 샐러드 두유 플레인 요거트에 한 스푼 뿌려 드시면 됩니다. 냄새가 강하지 않아서 거부감도 적습니다. 저녁 반찬전이나 호박죽, 버섯 요리에 넣으면 구수한 맛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데 시니어분들께도 매우 유용한 음식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을 제거해서 단백질이 2배 가까이 들어있고 칼슘과 유익균까지 풍부합니다. 100g에 10g 내외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소화도 잘 돼 치아나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혈당을 올림으로 피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일반 플레인 요거트를 면보에 걸러 12시간 정도 두면 직접 만든 저렴한 그릭 요거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남은 유청은 국이나 밥 지을 때 활용하면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최근 슈퍼푸드로 불리며 인기가 많은데 시니어분들에게도 딱 맞는 식품입니다. 붉은색이나 초록색 작은 콩으로 100g에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렌틸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철분, 칼륨, 엽산도 많아 빈혈 예방, 심장 건강에도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요리가 간단합니다. 다른 콩처럼 불릴 필요가 없어 15분에서 20분만 삶으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카레, 수프에 넣으면 식감이 좋아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 잡곡밥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생선이지만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까지 풍부한 종합 영양식품입니다. 100g에 20g 안팎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오메가3는 혈관 건강과 뇌 기능에 좋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D도 고등어 한 토막만으로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격도 다른 단백질 식품에 비해 저렴해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굽는 과정에서 생기는 연기가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약불에 기름종이에 싸서 굽거나 후두와 환기를 충분히 하면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기만 하면 다 근육이 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근육으로 가는 효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백질을 하루 3끼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대충 빵이나 죽으로 넘기고 점심이나 저녁에만 단백질을 몰아서 드시는데 단백질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 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너무 많이 먹어도 흡수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25g에서 30g 정도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총 75g에서 90g을 꾸준히 채울 수 있고 근육 합성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둘째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꼭 챙기는 것입니다.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중에서도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류신이 충분히 있어야 근육이 만들어지라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류신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어채, 고등어, 닭가슴살, 계란, 우유, 치즈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류신이 많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두부나 콩을 넉넉히 곁들이셔야 효과가 올라갑니다. 셋째는 단백질을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과 같이 먹을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에 북어 달걀국에 현미밥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함께 작용해 근육 합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강조하기보다는 소량의 건강한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넷째는 소화가 잘 되도록 조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 단백질을 흡수하는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소화가 잘 되도록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는 잘게 다져서 찌거나 삶는 것이 좋고 건조식품은 충분히 불려서 국이나 찜으로 조리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죽이나 조림처럼 부드러운 음식도 위의 부담을 줄이고 흡수를 돕습니다. 다섯째는 운동 후 황금 시간대를 노리는 것입니다. 근육은 자극이 있을 때 커집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이때 단백질이 재료로 들어와 회복하면서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커집니다. 특히 운동 직후 한두 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 음식을 곧바로 챙겨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근육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3끼로 나누어 먹고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며 탄수화물과 함께 먹고 소화가 잘 되도록 조리하고 운동 직후에 보충하는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같은 양의 단백질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한 끼가 아니라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는 건강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식단을 짜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하루 황금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단백질, 류신, 비타민 D, 칼슘까지 모두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근육과 뼈, 면역력까지 함께 지켜줍니다. 아침에는 속 편하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릭 요거트 볼을 준비해 보세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청국장 가루, 한 큰술, 삶은 달걀 1개를 넣고 견과류 한 줌과 블루베리, 방울토마토를 곁들입니다. 필요하다면 꿀 한 작은, 술과 올리브유 몇 방울, 소금을 살짝 더해도 좋습니다. 이 한 그릇으로 단백질 약 28g과 류신, 비타민, 항산화 영양소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위에 부담은 적으면서도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고등어 구이를 중심으로 한 식단이 좋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은 단백질 약 20g의 오메가3와 비타민 D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금치나물 같은 녹황색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철분과 항산화 성분을 보충할 수 있고 밥은 현미밥 100g 정도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오후 내내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점심 한 끼로 단백질 28g 정도와 함께 뼈 건강을 돕는 비타민 D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북어 달걀국을 끓여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북어채 15g과 달걀 1개를 넣으면 단백질이 충분히 보충됩니다. 여기에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찬으로는 두부 80g과 삶은 렌틸콩 30g을 더해 브로콜리와 함께 무쳐 드시면 아주 훌륭한 단백질 반찬이 완성됩니다.
밥은 현미밥 100g 정도로 마무리하면 속은 편하고 포만감은 오래 갑니다. 이렇게 저녁 한 끼로 단백질 약 33g, 류신, 비타민 D, 칼슘, 식이섬유를 고르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식단을 하루 동안 지키면 단백질은 약 90g 정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끼에 고르게 나누어 먹는다는 점입니다.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와 청국장 가루, 점심에는 고등어, 저녁에는 북어와 렌틸콩, 이렇게 세 끼 모두에서 다른 단백질 원천을 챙기면 단백질의 질과 균형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근육 합성에 필요한 류신이 매 끼니 포함되어 있어 근육을 만드는 신호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한 끼가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고 뼈를 튼튼히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혈관과 장기까지 돌보는 진정한 건강 처방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횡단보도를 여유 있게 건너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런 꾸준한 단백질 식단에서 비롯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해지는 변화는 작은 식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세 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는 투자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실천하시면 나이가 들어도 계단을 힘차게 오르고 횡단보도를 여유 있게 건너며 손주들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독립적인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단백질을 챙기고 근육을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여러분에게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다른 분들께는 큰 응원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주변 분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